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오르는지 그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학원 말은 그만 들으세요. 열심히 할수록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자,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싹 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주말엔 수학을 가르칩니다. 뇌과학 기반 공부법으로 중학생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보내면 보낼수록 공부를 점점 잘하게 될까요? 현실은 점점 공부를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갈수록 잘하는 아이들,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정말 극소수죠. 심지어 아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더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너무 속상해지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학부모님이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죠.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아이한테 집중해서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가정의 부모님이죠. 학교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을 케어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행정 업무도 정말 많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사실 진도 나가고 숙제 검사하고 하면 그 외에는 아이의 마음을 봐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게, 공부를 힘들어하는 게 다 부모 탓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교육을 부모가 아닌 누군가에게 맡겨서 대신 해준다고 해볼게요. 자, 제대로 된 교육을 누군가가 제공하려면 아주 비싼 수업료가 들 겁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자가 인간 정신의 의식과 무의식 구조, 그리고 뇌과학적, 심리학적 학습 메커니즘을 모두 이해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마음을 열고 아이와 깊게 소통하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또 아이의 내적 동기로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는 이 회복 탄력성, 그리고 메타인지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키워주는 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타 강사의 완벽한 강의를 보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육자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고 본질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전문가가 한 아이에게만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일수록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전문가는 소수일 거고요. 게다가 아무리 이 교육 전문가가 사명감이 많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가족 생계까지 내팽개치면서 돈을 적게 받고 다른 가정의 아이를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사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니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결국 부모님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직접 배워서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만큼 아이를 위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고 있고요. 물론 수학 지식을 직접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일타 강사 인강만 들어도 지식 강의는 이미 충분하고 넘쳐요. 제가 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교육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리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을 잘 만나도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을 교육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부모님들한테도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 문제 해결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자,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님들과 상담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아이를 위한 마음은 가득한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 또 아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오히려 결과는 안 좋아지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아이 교육을 신경 쓰고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결과는 기대와 같지 않을까요? 지금 사교육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고 뇌의 학습 메커니즘이랑은 전혀 맞지 않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최상위권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간절한 부모님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뒤처진다고요. 자, 어떤 부모가 이 얘기를 듣고 무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걱정과 불안함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걱정과 불안, 조급함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추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학원을 일주일 내내 보내고 돈을 때려 부어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부모님은 감독관이 아니라 정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이름이 그로트리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도 이런 거예요. 성장을 의미하는 그로우랑 나무를 의미하는 트리를 합쳐서 지은 건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토대를 닦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자유론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모형을 보고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오히려 생명력을 준 내면의 힘에 따라 사방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다. 아이는 기계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가지를 억지로 꺾거나 빨리 자라라고 보채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내면의 힘, 이 자율성과 생명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외부에서 빨리 자라게 하려고 할수록 원하는 모양으로 가지를 꺾으려고 할수록 내면의 힘은 죽어버리게 돼요. 정원사는 가지를 억지로 꺾지도 않고요. 오늘 빨리 안 자란다고 뭐라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옆나무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땅을 관리해 줍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해충을 막아주죠. 자, 그리고 뭐 하죠? 기다립니다. 나무는 이미 스스로 자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려는 힘, 생명력은 이미 그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힘을 대신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거죠. 자, 하지만 아직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항상 질문과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도 두 가지 부모 유형에 따라 달라요. 감독관 부모는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 왜 또 틀렸어? 왜 그거밖에 못했어? 자, 이런 식으로 결과에 대한 얘기만 해요. 하지만 정원사 부모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어디가 어려웠는지, 집중은 잘 됐는지, 기분이 어떤지, 어렵다면 뭐가 어렵게 느껴졌는지. 자, 질문뿐만 아니고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독관 부모도 비교를 하고 정원사 부모도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비교를 해요. 감독관 부모는 옆동에 사는 누구누구는 어디까지 선행을 나갔다던데 몇 점을 맞았다던데 우리 애는 아직 이거밖에 못한다. 뒤처져 있어서 불안하고 조급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럼 정원사 부모는 어떠냐? 우리 애가 1년 전엔 이랬는데 6개월 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장을 했네.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니까 다 저마다의 시간표가 있을 거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주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했는지를 비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부모님들이 감독관형 부모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보면 부모님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불안해서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진 이유는 잘 몰라서예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이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애초에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면 불안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독관 부모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요. 성적이 곧 아이의 미래다. 지금 밀리면 따라잡기 힘들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완전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가 망가질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완전히 오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를 맛있게 먹고 만족감을 최대한 느끼는 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뭘 먹을지를 정해야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정하죠? 자, 자기 내면의 느낌을 봅니다. 음식을 상상하고 그걸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을 상상해요. 그 느낌을 기준으로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합니다. 그쵸? 근데 만약 본인이 스스로 그걸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으면 좋을지 물어보면 어떨까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예 선택을 맡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제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먹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지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이의 공부도 행복도 성공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지금 뭘 공부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자신한테 맞을지,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건 본인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사실 모두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건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믿고 아이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물론 전적으로 모든 걸 믿고 맡기라는 건 아니에요. 태풍이 오면 보호막도 쳐주고 과하게 휘어지거나 부러질 것 같으면 치즈대도 붙여줘야겠죠. 하지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라 저렇게 자라라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데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른이 권위를 가지고 정답이라고 강요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스스로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시도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기저기로 가지를 뻗어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실패하는 과정이 당연한 거죠. 그런 실패로부터 성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시도와 실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성공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아이가 판단하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판단해볼 기회, 연습을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통제자가 아니고 연습의 기회를 주고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는 결과를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고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좀 어렵고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문장입니다. 감독관이 아닌 정원사가 되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